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재물은 다른 사람 앞에 노출하지 않고 돈이 있어도 다른 사람이 알게 하지 않아야 하며 말을 할 때는 사람들이 실제 의도를 알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질투를 불러일으켜 자신에게 화를 자초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의 사건의 세 식구는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왔지만 타인으로부터 잔인하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비극은 피해자의 SNS 내용이 강도들의 관심을 끌어 발생한 것입니다. 2015년 3월 15일 중국 시안시 가오링구 경찰은 한 신고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그는 형의 가족이 이틀 동안 연락이 안 되고 그들은 전화도 받지 않고 메시지에도 답하지 않았으며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걱정이 된 동생은 사람을 찾아 형의 집 문을 열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형의 가족 3명은 집에서 피해를 입은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바로 출동하여 아파트 단지 10층에 있는 범죄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현장은 매우 잔혹했습니다. 피해자의 몸은 이미 토막되어 완전하지가 않아 현장에는 훼손된 일부 조직만 남아있었습니다. 피해자는 32세의 남 왕모 씨와 그의 26살의 아내 장모 씨 외에 3살짜리 아들도 있었습니다. 현장을 조사한 결과 피해자의 현관문과 창문은 모두 훼손된 흔적이 없어 경찰은 지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측하였습니다. 경찰은 신고 접수 하루 전인 3월 14일에 아파트의 CCTV 영상을 확보하여 3월 14일 오후 16시 59분쯤 한 수상한 남성이 엘리베이터에 진입한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남자는 20살 정도였으며 빨간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내부의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그는 10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시간을 확인해 보면 그는 범죄를 저지를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2시간 45분 뒤 피해자는 그날 밤 21시 45분쯤 엘리베이터에서 나왔는데 그 당시 옷을 갈아입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빨간색 재킷에서 회색 윈드 브레이커로 갈아입은 것이죠. 그리고 그는 피해자의 가방을 메고 있었는데 그의 표정은 아주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경찰은 그 사람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현장 조사 과정에서 물건을 뒤적거린 흔적을 발견했는데 피해자의 은행카드와 지갑은 모두 없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은행카드 거래 내역을 확인하여 사건 당일 피해자의 카드에서 1,300위안이 인출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경찰은 바로 은행으로 찾아가 CCTV를 확인하여 용의자의 모습과 피해자의 왼손에 붕대를 감은 걸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사진을 통하여 그의 신원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담팀이 자택을 침입하여 사람을 숨지게 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을 때 경찰은 그날 밤 또다시 신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20km 떨어진 봉성 1로 난강 신촌에서는 두 집의 통로에 2개의 의문스러운 캐리어가 있었는데 제보자가 호기심에 캐리어를 열어 확인하다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는 토막된 인체 조직이 들어있었던 것이죠. 경찰은 현장에 급히 출동해 신원을 확인하다 캐리어에 들어있던 인체 조직이 왕씨 가족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DNA 비교를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장소는 사체를 방치한 장소일 뿐 안타까운 것은 난강 신촌은 유동인구가 많으며 캐리어가 놓인 위치가 감시 사각지대에 있어 경찰이 새로운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지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산시성 공안부와 시안시 공안국은 그 사건을 2015년 특대 사건으로 지목하여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주거 지역의 CCTV를 통해 단서를 계속 찾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틀째 되는 날에 용의자가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는 마스크를 쓰고 변장한 후 현장에서 비교적 오랜 시간을 머물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다시 현장에 온 건 피해자를 처리하기 위해서라고 추측했습니다. 8시간 정도 지난 오후 17시 42분, 용의자는 다시 CCTV 영상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그는 손에 2개의 캐리어를 들고 있었는데 바로 난강 신촌에 버려진 2 캐리어였습니다. 그는 전날 일가족 3명을 잔인하게 해치고 다음날 침착하게 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들을 토막냈는데 그의 잔인함은 사람을 무섭게 했습니다. 그 후 또 하나의 신고 전화가 경찰서로 걸려와 사건 해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신고 전화를 한 사람은 장환이라는 여성이었고
사건의 피해자 여성이 자신과 아주 좋은 친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장환의 애인 리프가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습니다. 리프가 범행을 저지른 후 장환에게 전화하여 본인이 가족 3명을 해쳤다고 하고 다시는 연락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경찰은 마침내 용의자의 신원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리프는 1990년 2월 5일에 시안에서 태어났으며 175cm 정도의 키에 몸매는 날씬한 편이었습니다. 전담팀은 바로 리프에 대한 체포 및 조사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3월 18일 시안시 공안국은 포상금 6만 위안, 하나로 약 1,070만 원을 걸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단서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사건이 발표되자 시안 시민들의 주목을 받게 되어 그들은 전담팀으로 2천여 개의 단서를 제공하였지만 유용한 단서는 거의 없었습니다. 리프의 어머니는 고향에서 그의 2살 된 아들을 돌봐주고 있었는데 그녀는 아들이 되돌릴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에게 연락하여 자수하라고 설득했지만 리프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3월 23일 오전에 경찰은 리프가 시안을 탈출하여 서쪽에 있는 바오지시로 도망간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바오지시로 달려가 그날 아침 9시쯤 PC방을 나와 아침 식사를 하려는 리프를 체포하였습니다. 啥地方？右边，啥颜色箱子？一个红的，一个黑的。哪个排长？신문 중 리프는 왕씨 가족을 해친 사실을 전부 인정하였습니다. 그는 범행을 저지른 후 먼저 센양시로 도망갔다가 바오지시로 간 것입니다. 그는 시골 마을에 있는 작은 모텔에서 머물 계획이었는데 호텔에 체크인하려면 신분증이 필요하였고 리프는 감히 그곳에 머물지 못하고 PC방에서 4일 동안 묵었던 것이죠. 그는 낮에는 인터넷 서핑을 하고 밤에는 먹을 걸 찾아다녔는데 매번 거리에 나갈 때는 간단히 변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경찰의 추적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10일 만에 시안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은 마침내 해결되었습니다. 리프는 초등학교 교육만 받았으며 그가 어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어머니는 재혼하였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양아버지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어 가정 재정은 사실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도 유흥업소에서 경비원 일을 했었으며 22세의 리프는 2012년에 결혼하여 아내와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2014년 7월부터 리프는 결혼 후의 평범한 삶에 더 이상 만족하지 않아 장환이라는 여자를 만나 연애하기 시작했습니다. 장환은 바로 경찰에 전화하여 단서를 제공한 사람입니다. 리프와 장환이 같이 살게 되자 생활비 지출은 갑자기 늘어나게 되었죠. 그는 장환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며 또 자신의 가족도 부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소 매우 게으르며 안정적인 직업이 없었고 부모가 그에게 준 돈은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아주 부족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애인 앞에서 체면이 없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허영심과 욕망에 사로잡힌 리프는 강도 계획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피해자 장 씨와 장환은 아주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대기업을 다니고 있으며 그녀는 결혼 후 집에서 아이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SNS에서 구매 대행을 하며 화장품과 핸드백을 많이 구매했습니다. 구매 대행을 일하려면 SNS에 예쁜 사진을 자주 게시해야 했는데 2015년 초 리프는 애인의 휴대폰을 뒤지던 중 우연히 장 씨가 올린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진 속 장 씨는 절묘한 인생사진을 게재했으며 매우 부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돈이 필요한 리프는 갑자기 사악한 생각이 들게 되었고 그는 피해자의 믿음을 얻기 위해 본인의 휴대폰이 고장났다며 장환의 휴대전화를 빌려 장환인 척하며 피해자에게 클렌징 폼 2개가 필요하다며 본인은 일이 있어 피해자의 집으로 갈 수 없으니 남자친구 리프를 시켜 물건을 가지러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흔쾌히 동의하였습니다. 그들은 오후 6시쯤 만나기로 약속하여 리프는 약속된 시간에 장 씨의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그냥 물건을 파는 일이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리프에 대해 알고 있어 피해자 가족은 리프를 열정적으로 맞이하여 마실 걸 주고 집에서 수다까지 나누었죠. 리프가 피해자의 집에 30분 동안 앉아 있었는데 피해자 가족들은 여전히 그에게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리프는 이때다 싶어 장 씨가 주방에 들어가는 틈을 타 왕모 씨의 목을 잡고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바로 소리치며 저항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리프는 긴장하며
날카로운 도구로 왕모 씨를 숨지게 하였습니다. 그러다 장모 씨가 주방에서 나와 눈앞에 벌어진 광경을 보고 놀라게 되어 리프의 요구에 따라 지갑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지갑에는 500위안, 하나로 약 9만 원의 현금과 은행카드 2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리프는 장모 씨를 위협하며 그녀에게 은행카드 비밀번호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다 리프가 비밀번호를 메모하고 있을 때 장모 씨는 일어나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리프는 바로 그녀를 다시 잡았는데 이때 장모 씨는 큰 소리로 도움을 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리프는 그녀를 잔인하게 숨지게 했습니다. 2살짜리 아이의 아버지로서 리프는 이 가족의 아이에 대해 아무런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후 리프는 카드에 있는 돈을 출금하기 위해 우선 문을 잠그고 그들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가 예상하지 못한 건 SNS에서 부유한 생활을 자랑하는 장모 씨의 은행카드에는 1,300위안, 하나로 약 23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리프가 빼앗은 현금까지 더하면 그는 1,800위안, 하나로 약 32만 원만 취득한 것입니다. 이건 그가 처음 기대했던 것과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리프는 뭐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 다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숨겨진 돈이 없는지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을 위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리프는 본인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피해자를 토막내어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습니다. 3월 15일 오전 9시 22분, 리프는 다시 사건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는 사포를 미리 구입하고 마스크를 쓰고 변장하여 그들의 집을 들어갔습니다. 그는 현장을 청소한 뒤 피해자의 집에서 캐리어 2개를 찾아내 피해자를 토막내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캐리어가 작아 한 번에 전부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는 지쳐 애인 장완에게 전화하여 본인이 사람을 해쳤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그는 상대방의 친구의 참사가 본인과 관련이 있다는 걸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걸 깨닫게 되어 후회하며 집에도 함부로 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급히 난강 신촌으로 달려가 상자를 길가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훔친 돈으로 불법으로 운영하는 차를 타고 다른 도시로 도주했습니다. 리프는 노래방에서 경비원 일을 했었는데 형사사건과 관련된 영화를 즐겨봐 죄수들을 도피하는 방법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는 길에서 경찰과 경찰차를 봤을 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너무 멀리 도망가지 않은 건 위험한 곳일수록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24시간 운영되는 PC방에서 갇혀 어디도 가지 못하고 숨어야 했습니다. 리프는 어머니가 보낸 자수하라는 문자를 받았고 온라인에서 그에 대한 수배 영장도 받지만 결코 자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10일 후 그가 체포됐을 때 그의 몸에는 614.5위안, 하나로 약 11만 원 뿐이었습니다. 나중에 리프는 장모 씨가 SNS에 올린 예쁜 사진이 사실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 가족의 경제적 여건도 사실 좋지 않았습니다. 리프 본인의 탐욕과 무식함으로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가게 된 것이죠. 사건 발생 3개월 후 시안 중급 인민법원이 사건 심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정에서 리프는 본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을 때 계획하여 그들을 해치려고 한 게 아니라며 그냥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게 돼 본인이 급한 마음에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물을 마시고 수다를 떨며 범행을 저지르는 30분 동안 그는 강도 생각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리프가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잔혹한 수단으로 타인의 재산을 강탈해 3명의 피해자를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과가 엄중하고 범행 동기가 비열하며 범죄 수법이 지극히 잔인하여 주관적 악행이 분명하여 인신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 증거의 리프는 마침내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2016년 6월 14일 현 시 중급 인민법원은 리프에게 1심에 사형을 선고하고 그에게 종신 정치권을 박탈하고 개인 재산을 모두 몰수했으며 피해자의 가족에게 장례비와 기타 비용 83,178.5위안, 하나로 약 1,485만 원을 배상하게 했습니다. 2017년 9월 리프는 처형됐습니다. 돈은 인간 본성의 추악함을 드러낼 수 있는 마법의 거울만 같았습니다. 리프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성인이 돼서도 게으르게 살아왔습니다. 그가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를 이익에만 집중하게 만들고 생명에 대한 존중이나 인생의 의미에 대해 사고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어떤 시험도 견딜 수 없게 되어 돈이라면 그의 양심을 압도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가 약간의 유혹에 인간성을 잃게 된 것이죠. 그는 가족을 무시하고 바람을 피우며 심지어 내연녀와 동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돈이 있다는 걸 알고 그걸 독차지하려고 했습니다.
또 아버지로서 다른 사람의 아이에 대한 동정이라는 건 일도 없었던 것이죠. 사람이라면 교육을 받아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어려움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내 자신이 더 강한 정신을 갖고 외부 세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고 보다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점점 줄어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